자, 한번 안 오신 것 같은.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바로 제 28자. 네, 자리, 여기 있습니다. 제 28자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정부가 오로지 남북관계로 올인하고 경제는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약속한 거하고 달리 이 민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탁이지만 행여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북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혹시 분류할 수 있을지, 이것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멘트가 많은지를 저는 쉽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용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는지 분석한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 대한 지금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북한의 이성건이 이야기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냉면 구력 사건도 그렇고, 또 이번에 배 나온 사람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특히 제가 언뜻 보도를 보니까 본질이 아니다. 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게 잘못하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이게. 왜 제가 본질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내용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용 분석을 권력관계도 이 의기를 가지고 내용 분석을 해서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에 쓰는 단어라든가 그 다음에 어투라든가 이걸 보고 권력관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 이 권력관계가 묻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죠. 남과 북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이게 주종관계 내지는 그야말로 가불관계가 지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거죠. 이걸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이 현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 국민들께서 이게 남북관계의 본질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 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속기록을 분석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성근 이 발언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성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북관계의 권력관계다. 그런 점에서 본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정청 회의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야기 드렸었으니까.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인식이 잘못된 것고, 상황인식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무엇은 뭐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어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 한두 사람 바꿔서 될 일은 아닌가. 기본적으로 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 결과에서 나온 것은 뭔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그 다음에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누구의 인식이 잘못되냐.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냐.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분은 청와대의 권력 구조나 정부 안에서의 권력 구조로 와서 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만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여실히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고 대통령 인식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아까 제가 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로드맵 스케줄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야기 드리기를 2월 말 플러스 마이너스 내년 2월 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비대위를 종결할 거고 앞부분에서 우리의 그 꿈을 만드는 작업, 그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내의 여러 가지 혁신 그 작업들을 함과 동시에 나중에 인적 문제를 뒤로 돌려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개파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신경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2월 말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당 안팎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거는 이것이 뭐 더 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번 중진회의 때도 정우택 의원께서 로드맵을 좀 확실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더 말씀드립니다. 2월 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비대위를 전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좀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사실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은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반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강특위를 비롯해서 중간 지금 단위기구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일정에 모든 그 단위기구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달라.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있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여튼 이런 점에 있어서 양보 없이 또 그 다음에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양보 없이 챙겨가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국민 눈속이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등 저출산 보육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를 뿌린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자유한국당은 중점을 더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와 안보, 보육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의 기회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경제 위기로는 근거가 없다면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쯤 되면은 적반하장도 도를 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책이 아니라 집행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조차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뭐가 잘못됐냐며 발걷어 붙이고 나서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이지인 마당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송구스러워하기는 크면 경제의 위기로는 근거 없다며 남 탓하는 태도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던 북한의 이승근이 어제는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배 나온 사람은 자신도 누군지 잘 알 텐데.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장은 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잡아 떼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북한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쩔쩔매는 시세가 되어버렸는지 씁쓸하고 철학맞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 냉면이 넘어가냐고 맨밥을 줘도 이건 꿀먹은 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 나온 사람이라고 빈정거려도 그저 웃어 넘겨만 하는 것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처지인 것이지 참 한심해도 이만저만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타해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 구분도 없이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 관계 개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취재하겠다는 기자를 알아서 빼주고 북한 당국자 앞에서 눈치 보며 신기 맞추느라 뭐든지 웃어 넘기는 것만이 명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노동개혁과 민생의 현안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주안점을 두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를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세습으로 촉발된 불공정 채용과 고용세습 이 나쁜 강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세습 단체 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 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비롯한 저출산 관련 패키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패키지 지원 정책과 아동수당 100% 확대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심적 병력 기피 판결 관련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대체적 복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체 복무제의 입장을 줄 겁니다. 군대 기피하고 회피하는 게 양심적 병력법으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작품은 국민들 지탄과 분노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게끔 전달하겠습니다. 예, 6조 원 비용을 들여서 20년 쓰고 철거하는 새만금 태양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개발과 관련해서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 2일 20년 사용 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해서 산업용지 등 당초 토지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30년 기다렸더니 고작 태양광이냐는 지역의 거센 반발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20년 사용하고 원상 복구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현지에서는 시설 투자에만 6조 원을 쏟아붓고서 20년 쓰고 철거하는 게 재생에너지의 메카 청사지냐는 볼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20년 쓰고 원상 복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꼼꼼하게 수립했어야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탈원전 정책에 맞춰 성급하게 발표한 것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원상 복구가 원칙이지만 20년 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 에너지 설비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20년 후에는 철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용감한 기업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선뜻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과거 삼성이 새만금에 신재생 에너지 종합단지를 구축하겠다며 7조 6천억 원을 투자 계획을 밝혔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초래한 바 있고 태양광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 OCI도 10조 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을 접기도 했는데 유수의 기업들이 포기한 사업을 다른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겠냐며 전국 지역 언론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년 뒤 철거할 경우 새만금 태양광에서 20년간 생산하던 전기를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나온 게 없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재생 에너지의 청사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0일 향후 30년간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도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전년에 비해 17.7% 늘었지만 일자리는 도리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풍력은 기술력에서 독일과 덴마크에 뒤처지다 보니 투자가 늘어도 국내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율은 작년 26.7%에서 올 9월에는 33.4% 늘어났고, 동력 터빈의 외국산 비율도 41%에서 70%까지 치솟았습니다. 돈은 우리가 쓰는데 정작 이득은 외국 업체들이 챙겨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술개발 인력보다는 그저 태양광 설비 시공 인력 같은 단순 노무직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친재생에너지 분야가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7,732억 원, 올해보다 34.7%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가 불분명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으며 새만금 태양광이 보조금 잔치로 끝나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두 눈 부릅뜨고 예산에 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PD. 자유한국당은 침몰하고 있는 배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목적은 침몰하는 배를 진단하고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집 배 선장을 비판하고 운영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운영은 운영 조직에서 하십시오. 비대위는 원래 취지대로 왜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어떻게 수리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배가 침몰하게 된 주 책임자를 가리고 책임을 묻고 새로운 유능한 선원을 모으고 선주가 원하는 좋은 배로 재탄생시키며 다시는 침몰하지 않을 방안을 내놓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호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놓고 다투다가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몰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배를 수리할 생각은 않고 운영권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까지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서 20대 총선 공천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친박이라는 개파 수장으로 생각하고 운영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 데서 비극은 출발했습니다.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당시 대표는 저항했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내몰려 소위 말하는 옥새 파동을 낳았습니다. 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습니까? 공조직을 통한 소통과 운영 대신에 사조직을 통한 소통과 운영으로 국민의 용서할 수 없는 불신을 초래했고 더구나 최태민 씨의 딸 최순실과의 상식을 초월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유착관계는 국민을 분노케 했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박들은 자중자애하십시오. 침을 뱉고 당을 떠났다고 비난하기 전에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썩고 대지하십시오. 탈당파도 죄가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심으로 당을 기획하고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갈아타려 한 잘못은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불나방처럼 쫓아나갔다가 되돌아온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총질을 멈추십시오. 12월 원내대표 경선에 국민들이 인정하는 소위 친박과 탈당파는 출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염치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염치를 가지십시오. 침몰하는 선박 소리는 외부에서 영입한 선장과
수리공들에게 맡기시고 당분간은 자중자애하면서 국민의 용서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자숙하면서 미래 대안을 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비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경과하여 국민이 원하는 튼튼한 배로 거듭나게 하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는 이 비대위가 말하자면 다 지금 최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서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대위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 당을 혁신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여러 가지 지금 당무와 그 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이것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걸 나누진 않았지만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비대위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 하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당을 혁신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놓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는 정부 여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많고,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또 한 번 그 국정의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친박, 비박하고 논쟁을 하고 제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이 이걸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친박, 비박이 크게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이 쪼개질 정도로 가는 거냐,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중진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그냥 제어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게 하고 한 것도, 우리가 그만한 이제는 그것을 소화할 만한 체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다른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팎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또 곳곳에서 지금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아니면 집단적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계파 사이에서 지금 그 모임들, 또 혹은 아니면 토론들이 이번 주도 제가 하나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뒤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당의 상황이 굉장히 소위 친박 비박이 마치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 주체로 정부가 공정 경제를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잃어버린 돈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폐업과 빚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 기본법은 꼭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 경제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일자리의 25%,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의
36.2%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지역법 개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최저임금과 주유수당과 같은 불합리한 것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을 정부와 야당은 삭감하지 마시고 대폭 증액하셔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115억이 아니라 300억으로 예산을 증액하여도 700만 소상공인의 한 업체당 4,200원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눈물을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꼭 함께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있습니다.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